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혹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가운데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분 계실 겁니다. 무릎이 너무 아픈데 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생각이 있지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데 만약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나라에서 상당 부분 대신 내준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조건만 맞으면 한쪽 무릎은 120만 원까지, 양쪽 무릎은 240만 원까지 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수술부터 해버리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중요하게 퍼지고 있는 무릎 수술비 지원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광고도 아니고 소문도 아닙니다. 실제로 운영 중인 제도이고 이미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잘못 알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언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딱 정리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다. 만 60살 이상이시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한쪽 무릎 기준으로 최대 120만 원, 양쪽 무릎이면 최대 240만 원입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돈을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어르신이 수술을 받으시면 해당 기관에서 병원으로 직접 비용을 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병원비를 계산할 때 원래 내야 할 금액에서 지원금만큼 빠지고 나머지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의 한쪽 무릎 수술비가 3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300만 원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은 나라에서 병원으로 지급되고 어르신은 18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전체 비용이 600만 원이 나왔다면 240만 원을 지원받고 360만 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금액만 봐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수술을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방송에서 별표 5개를 쳐도 부족할 만큼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마련하고 노인의료 나눔 관련 기관을 통해 운영되는 공식 지원 사업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수술을 미루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만 60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직 60이 되지 않으신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은 형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건강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냥 무릎이 조금 아프다는 정도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5살의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무릎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진료 후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이 할머니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67살의 할아버지인데 소득이 있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닙니다. 무릎이 아프긴 하지만 아직 수술까지는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대상자인 것 같은데 그럼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둘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습니다. 셋째, 그 소견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신청합니다.
넷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다섯째, 그 다음에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받습니다. 이 순서가 하나라도 바뀌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프다 보니 일단 수술부터 하고 보자. 이렇게 결정하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아무리 억울해도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수술을 끝낸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300만 원이 들었고 전액 본인이 부담하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지인에게서 이 지원 제도를 알게 되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이미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다른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무릎 수술 이야기를 듣자마자 보건소부터 방문하셨습니다. 소견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한 뒤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같은 수술을 하고도 120만 원을 덜 부담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정보 하나, 순서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이제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병원입니다. 평소 다니시던 정형외과에 가셔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지 진단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견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소견서는 진단서와 비슷한 문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건소입니다. 소견서와 신분증을 챙겨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가시면 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대부분 직접 도와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다림입니다. 신청 후 심사가 진행되고 보통 몇 주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선정되면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연락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수술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이 먼저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신청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쪽 무릎만 수술해도 되는지도 많이 물으십니다. 한쪽만 수술하셔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보건소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몇 년 전에 수술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끝난 수술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쪽 무릎 수술을 계획 중이라면 그때는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무릎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수술 날짜부터 잡지 마시고 먼저 병원 진단과 보건소 상담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가운데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한번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부담을 떠안게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수백만 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분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